6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알고도 눈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회계사 3명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4조 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숨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 배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상무이사 임모 씨와 회계사 강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무이사 엄모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돼 법정 최고형인 5천만 원보다 높은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를 눈감아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가는 막대한 피해를 받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만 7조 원이 넘는 등 국가적 피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났다. 재계약 등을 위해 대우조선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기업만 1,100여 곳이 넘는 국내 빅4 회계법인에 꼽히는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관련해 지난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회계사들은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곧바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단은 분식회계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뢰성 등에 대한 믿음을 해친다는 점에서 주주와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야당 간사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전달하며 전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다시 여야 간사회동을 연 뒤 전체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인준 대상인 김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2단계 관문을 넘어야 해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로 인사이드 어제에 이어 검찰의 법무부 장악과 법무부 탈검찰화 얘기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 검찰의 법무부 장악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법무부 장차관은 전원 검찰 출신들이 차지했고요. 검찰국장, 법무실장, 감찰관 등 이른바 법무부 4대 요직도 감사원 국장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검찰 출신들이 장악해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무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장급으로 내려가도 64개 과장 자리 가운데 검찰과장, 법무과장 등 핵심 보직 30자리는 다 검찰 출신들이 꿰차고 있고요. 특히 법무실과 검찰국, 인권국 산하 과장 자리는 100% 검찰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국이야 그렇다고 해도 인권국,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뭐 이런 인권 관련 자리까지 남 벌주는 검찰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직제 제5조 기획조정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해당 실국장 그리고 산하 과장까지 검사들만 임명되도록 직제 규정을 짜놓은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기 자리들 정말 꼼꼼히 챙겨놨는데 그런데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검사 정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또 뭔가요?
네, 검찰청법에는 검사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검찰청법 제44조 검사의 겸임 조항인데요. 네. 해당 조항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꼭 먹고 알 먹고네요,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는 모두 88명으로 네. 광역시인 대구지검 검사 수 77명, 광주지검 68명을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검찰, 그것도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네. 미국 법무부의 경우에도 검사가 꼭 담당해야 하는 직위, 예를 들면 기소 및 형사소추, 네. 형사재판소추를 담당하는 직책을 제외하고는 현직 검사가 겸임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네. 김현호 미국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검사를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검사를 유지하면서 겸임한다. 겸임 조항은 없어요.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현직 검사의 법무부 보직을 가능하게 하는 네. 검찰청법 제44조를 네. 우선 삭제하라라는 것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네. 법무부 가서 일하려면 현직 검사 신분을 버리고 즉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네. 가서 일하고 검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즉 원칙적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자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특정 보직은 검사만 맡도록 한다든지 혹은 검사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무부 직제 교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적이 네. 많습니다. 국회에 지금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사의 법무부 직위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그전 국회에서도 계속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가 되지 못했었잖아요. 법무부 탈검찰화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처음엔 럭비공으로 불렸는데 정유라 씨, 이제는 정말 럭비공인지 아니면 정밀하게 계산된 언행만 하는 능구렁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정유라 씨가 오늘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는데 교정당국이 허가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에 파란색 모자를 눌러쓴 정유라 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찾았다가 교도소에서 면회를 불허해 면회가 무산된 겁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정당국이 면회를 불허한 건 어머니 최순실 씨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씨가 재판 증언 등에 대해 입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면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와 관련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최대한 협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거니까 최대한 잘 말씀드릴 거고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화를 예정합니다. 정유라 씨는 재판정에서라도 어머니 최순실 씨를 보겠다면서도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사촌 언니 장시호 씨나 아버지 정윤혜 씨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별 얘기만 챙기고 자주 하려고 하는데. 검찰은 한편 정유라 씨 아들의 보모와 말관리사 등을 상대로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현지 자금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라 씨 주변인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두 방안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수사기관 등이 개인의 통신 정보나 자료를 요구해 조회해가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급기야 유엔에서까지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슈플러스 오늘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자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통신 자료 무단 수집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14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 자료는 총 379만 2,33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9만 건이요? 그럼 뭐 미성년자나 아이들을 제외하면 성인 10명 중 1명은 통신정보 자료를 조회당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확인을 해보면 경찰이 확인한 통신 조회 자료가 255만 1,2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찰이 113만 5,600건, 또 행정부처 9만 940건, 그리고 국정원이 14,484건 순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생각보다 적네요. 뭐 결국 국가안보나 테러 이런 이유라기보다는 뭐 수사 편의, 어떻게 보면 사찰 이런 걸 위해서 국민 통신 자료를 들춰봤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과 사항 때문인데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요청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 이건 뭐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조회에 가는 통신 자료들은 뭐 어떤 건가요? 네, 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가입 일시,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총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요? 아이디는 뭔가요? 이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 이용자 등도 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도 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 자료를 조회해 가면 당사자한테 통보는 해주나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회 전은 물론이고 조회 후에도 따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법조항이나 규정이 어디에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회를 당한 것도 본인이 조회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지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헌법 위반이다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유엔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 데이비드 케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서 익명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의견서를 우리 헌법 재판소에 바로 어제 제출을 한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망신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글자로 줄이면 폐지하라 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의견서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 또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이은 국제사회의 세 번째 의견서에 해당이 됩니다. 인권위도 지난 2014년에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뭐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했잖아요.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늘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오다 오늘은 환자복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김 전 실장은 심장은 뛰고 있는 동안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언제, 어느 순간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어제 좌천 인사 후 사의를 표한 고검장과 검사장 4명이 검찰 내부 전산망에 소회를 올렸습니다. 윤갑근 대구 고검장은 지금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송두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에게 범죄 수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당사자들에게 형사보상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3례 3인조는 복역 후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